야마모토 시니치는 시마모리에 이어 요나바루 조메이와 이시야마 겐초에게 말을 건넸다. 시마모리를 비롯해 모두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커다란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의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광석유포의 꽃은 피는 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리치렌 대성이는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시네치는 지금까지 해온 건투를 진심으로 상찬하고 위로하면서 말했다. 회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회원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있는 간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멤버뿐만 아니라 현지 명사를 비롯해 2천여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시네치는 동행 간부에게 말했다. 야에야마는 19년 전부터 광선유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넓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20년 동안 진지하게 싸우면 어떠한 지역이라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의와 행동이 아니면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분투한다는 것이지요. 참된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금주의에 빠지거나 욕망 등에 농락당하지 말고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간혁명이 불가결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금전도 아니고 지위나 명예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런 기쁨이나 행복은 한순간이며 허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뇌가 있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어떠한 사태에 부딪혀도 결코 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날이 환희하고 감동하며 감사할 줄 아는 풍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신심입니다. 한 멤버가 대학 진학으로 야이야마를 떠난 청년들이 졸업 후 고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니치가 말했다. 그 청년들을 잘 육성하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학부 출신자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야이야마 대학회를 결성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학부 모임입니다. 시니치는 심혈을 쏟는 심정으로 야이야마의 광순유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이뤄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궁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하나만 들어도 여러 가지 구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즉시 손을 썼다. 각 섬의 특색을 살려 비약을 이루고자 섬마다 지역장을 두는 인사를 발표했다. 시니치는 협의회가 끝날 무렵에 말했다. 우리의 염원은 섬 사람들의 행복과 향토의 번영입니다. 따라서 사회와 창가학계 사이에 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지역을 위해 온 힘을 다하자. 사회에 공헌하자는 강한 일념이 있어야 비로소 불법을 사회에 열 수 있으며 광순유포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간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섬의 번영을 실현할 책임자라고 자각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경의 혁명에도 통합니다. 시네치는 출발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야이야마의 장이 된 이시야마 겐초의 집을 방문했다. 한시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결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해내는지에 그 결의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신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저 내 뒷모습을 봐라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똑바로 마주보고 공들여 키우며 심혈을 쏟아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만 비로소 인간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건성으로 보아 넘기면 그렇게 한 만큼만 결과는 나올 뿐입니다. 사람은 힘들인 만큼 잘한다. 그래서 시네치는 각각의 미래부를 만들고 인재 육성 그룹을 결성해서 온 힘을 다해 직접 육성했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기필코 강성한 대신력을 다하여 남녀 호랭개교 임종정념이라고 기념하시라. 생사 일대사의 혈맥은 이 외에 절대로 구하지 말지니라. 번뇌즉벌이 생사즉 열반이란 이것이로다. 신심의 혈맥이 없이는 법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하니라. 어서 1338쪽 생사일대사 혈맥초. 자, 법년입니다. 자,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SGI에 대해 들었습니다. 회관에 한번 가볼래?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셨어요. 평소 딸처럼 대해주시던 시어머니를 좋아했기에 자연스레 회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에
이곳은 참 따뜻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신심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신심의 행복을 그저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게도 회관에 한번 가자고 했을 때, 네 하고 순수하게 따라오는 며느리를 보며 이 아이는 언젠가 꼭 신심의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조리원에 고립된 채 아이를 홀로 돌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고단함 속에서 문득 제목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창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목을 부르는 것이 서투르고 어색해 몇 번 부르다가 멈췄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목을 불렀고 환경에 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웃을 수 있도록 장사를 하는 중에도 틈만 나면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좌담회에 함께 참석해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좌담회에 가면 모든 회원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으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싹텄습니다. 신심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기쁜 것은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제목을 부르는 것이 서툴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기원한 모든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신심을 물려주어 광포 가족으로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도록 즐겁게 도전하겠습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50분, 저녁 근행을 40분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58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42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38일차, 보훈감사의 기원 33일차, 광포대 확대의 기원 34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13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고 부모님께 문안 인사 29일차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